안녕하세요. 라이프의원 순환기내과 김성국입니다. 오늘은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혈관 내피 살리는 정맥순환 개선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하고 습관화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게 전체적인 것은 동맥경화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그 개선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핵심은 첫 번째, 혈관 내피와 그 당단백질청, 그 다음 이 내피를 좋게 하는 좋은 혈류는 무엇인가, 동맥순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피를 좋게 하는 좋은 혈액, 그 다음 오늘의 주제가 되는 정맥순환, 그리고 이를 위한 횡격막 호흡, 그리고 골격근 펌프,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열쇠는 뭐니 해도 혈관 내피와 그 당단백질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혈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보시면 이게 복잡하지만 혈관은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피, 그 다음 중막, 그 다음 외막, 이 세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피는 내피세포로 가는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어떻게 보면 혈관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이 내피세포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혈액의 상태, 그리고 혈액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막은 근육세포로 되어 있죠. 평활근. 그 다음에 외막은 섬유아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막과 외막은 혈압에 영향을 받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여기가 상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 혈관 내뼈를 살펴봅니다. 이 내피세포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할 것 없이 전체 혈관 전체를 갖다가 다 덮고 있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세포층입니다. 그 넓이를 보면 대략 한 1800제곱미터, 대략 축구장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우리 몸 전체에 이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이 내피세포가 혈관을 유지보수합니다. 그래서 이 내피세포가 만약에 기능이 좋아지면 그 있던 동맥경화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혈전, 혈류, 혈압, 염증 조절, 이게 다 관계하고 심지어는 면역이나 당 조절, 지질 조절에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피세포가 혈관의 집주인이다, 이래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피가 흘러가는 겁니다. 혈관 속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피가 이게 혈관벽에 바로 붙어서 가지를 않아요. 혈관벽에서 좀 떠서 흘러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젤층이 있어요. 젤이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이게 달라붙지 않고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젤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수많은 털이 있네요. 털이 있는데 이 털들이 당단백질층이라고 합니다. 이 털들이 혈장 속에 있는 단백질과 여러 가지 성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젤처럼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위를 갖다가 피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흘러가죠. 정말 신기하죠? 우리 몸 구석구석 살펴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과 구조를 잘 유지해 주도록 하면 우리가 혈관을 우리가 잘 보관할 수 있어요. 다음,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피층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표면에 이게 꼭 마치 머리카락처럼 수많은 털이 있죠. 이 털이 당단백질청. 이게 이 위로 이제 피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들이 도대체 그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이게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서 물질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간다면 동맥경화가 이제 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막아주고 그다음에 그 백혈구가 달라붙는 거 막아줍니다. 그래서 염증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붙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털은 끊임없이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게 혈류죠. 쓰다듬어 줘야 이 내피가 기능을 하고 이 털들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이제 망가집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혈액 속에 염증을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산화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활성산소 같은 거죠. 아니면 혈당이 높다, 혈압이 높다, 아니면 담배 이런 것들 또 혈류가 나쁘다 이래 되면 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혈구가 붙어서 염증을 만들고 혈소판이 붙어서 혈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빠져나가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죠. 이 털들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 이제 정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피 기능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해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내피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류, 이게 좋은 혈류라 해야 됩니다. 그걸 정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반해서 나쁜 혈류는 소용돌이 치는 거, 난류, 그 다음에 진동하는 거, 진동류,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다.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내피가 이제 아까 당단백질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좋은 혈류는 우리가 정류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혈류가 평행으로 고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아까 내피 표면에 있는 이 털들, 당단백질층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내피세포 속에 전사인자가 활성화되고 이들이 뭐냐 하면 내피세포 속에 있는 핵 속에 있는 유전인자를 갖다가 일깨우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 되면 혈관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서 혈관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새로운 혈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혈류가 잘 흐르게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 문제는 내피세포 안에서 알아서 자기가 다 이 복잡한 과정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간단하다. 예, 좋은 혈류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만들어줘서요. 되려 나쁜 혈류, 소용돌이치거나 혈류가 느리게 흐르거나, 느리게 흐르는 건 언제 그러죠?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예, 이런 때는 되려 내피세포에서는 동맥경화를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되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지죠. 또한 이게 아까 당단백질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혈류가 있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급속히 이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으로 해서 혈관이 상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좋은 혈류를 만들면 돼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그거는 중간 강도로 땀이 가볍게 날 정도로 해줍니다. 그거는 대략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한 번 할 때 한 40분 정도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약간 빨리 걷는 겁니다. 아니면 가벼운 달리기도 괜찮고 수영이나 사이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높이는 인터벌을 좀 같이 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우리 그 혈관 안에서는 이게 나쁜 혈류가 부분적으로는 생겨요. 그게 동맥경화 잘 생기는 데입니다. 진동류나 난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해줌으로써 그게 나쁜 혈류들이 좋은 혈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제 청류라 그러죠. 그렇게 바꿔주니까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양날의 칼입니다. 해로울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고강도로 해버리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 혈류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게 나쁘잖아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이 고강도 운동을 너무 많이 반복 횟수를 늘리면 내피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강도 운동, 근력 운동할 때는 반복 횟수를 적게 하고 대신에 세트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가 있다, 이럴 때는 치료를 해야죠. 이럴 때는 운동으로만은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는 이게 그 척류를 만들어주는, 좋은 혈류를 만들어주는 ECP라고 하는 치료법을 활용하면 이게 치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혈류 만드는 다음으로 혈류를 이제 좋게 했으면 그다음에 혈액을 좋게 하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혈액이란 뭐냐? 당단백질층을 이게 그 잘 만들도록 해 주는 것. 또 반면에 당단백질층이 망가지는 걸 억제를 해 주는 것. 이런 혈액을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당단백질층은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망가지고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또 새로 만듭니다. 이게 밸런스가 이제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망가지는 거는 빨리 망가지고 생성은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제는 내피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하게 해주는 게, 잘 유지하도록, 잘 만들도록 해주는 게 항염, 항산화가 잘 되는 혈액, 그 다음에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지는 혈액, 그 다음에 혈당 지질은 조절해 주자, 그리고 술은 줄이자, 담배는 끊자, 그 다음에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는 조절해 주는 것도 좋은 혈액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실제 나쁜 혈액, 이게 예를 들면 혈액이 혈증이 됐다, 이러면 급속히 당단백질층이 망가집니다. 이때는 막 이게 수분도 빠져나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혈당이 높다 그러면 서서히 이게 당단백질층이 이제 망가집니다. 그런데 담배를 보세요. 제일 심하죠. 이게 이제 당단백질층인데 이게 담배를 태울 때는 이게 심하게 망가집니다. 담배 중에 일반 담배, 연기 나는 담배가 제일 해롭습니다. 담배는 어쨌든 끊는 게 제일 나아요. 그다음 실제 그러면 항염, 항산화가 풍부한 식품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 베리 종류, 오렌지 종류, 녹색 채소, 견과류, 전곡류, 콩류, 그다음에 올리브유, 다크 초콜릿, 녹차 이런 거 도움 됩니다. 그다음에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녹색 채소, 비트, 오렌지 종류, 수박, 석류, 견과류, 씨, 마늘,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생선, 육류, 유제품, 계란이 될 텐데 이들 속에는 아르기닌이 많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산화질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육류를 섭취할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그리고 생선 이런 쪽으로 드시면 안심이 되죠. 쇠고기, 돼지고기는 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정맥순환인데 혈액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흔히 생각해 동맥순환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동맥순환이 앞에서 끌고 간다면 정맥순환이 뒤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1분에 한 5리터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맥순환은 이게 좌심장이 짜서 이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정맥순환은 뭐냐 하면 심장에다가 피를 다시 되돌려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이제 짧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돼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맥순환을 어떻게 잘 시킬 건가? 자, 참고로 우리 몸의 혈액 분포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심장이라든가 동맥이라든가 모세혈관이라든가 폐는 사실상 전체 피의 5%나 10%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피가 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70%가 정맥에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맥에
피가 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피가 정맥에 있어요. 그래서 정맥이야말로 혈액을 저장하는 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어 떠오르시죠? 그러면 이 정맥의 피를 얼마만큼 전체 혈액순환으로 돌리느냐가 중요할 거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한번 다음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좌심장에서 심장을 이제 짜죠. 그게 잘 안 되면 심부전이 오겠죠. 정상적으로는 짭니다. 짜면 압력이 얼마 나와요? 심장에서 짜면 압력이 이게 정상적이면 120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압력으로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동맥에서 압력이 떨어져도 80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짤 때는 빨리 흘러가고 안 짤 때는 천천히 흘러가고 이게 흘러가는데 조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쭉 흘러가다가 모세혈관까지 갑니다. 이때 되면 압력이 한 3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을 쭉 흘러요. 정맥으로 갑니다. 그때는 한 20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20, 10 정도 되는 이 압력을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우심방으로 갑니다. 우심방은 압력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래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정맥혈이 전체 70%인데 또 그중에 실제로 흘러가는 데 쓰이는 거는 15%밖에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압력을 받고 나머지는 압력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데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15%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맥순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는 ECP를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정맥순환은 어떻게 더 잘 시킬 건가? 이게 안 흘러가는 이 피를 85%가 이게 흐름에 쓰이질 않으니까 이걸 얼마만큼 펌핑해서 여기다가 이게 흐르는 데다가 이게 보내줄 건가가 과제입니다. 자, 그 전에 정맥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정맥순환. 정맥순환을 보면 첫 번째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10, 20 정도 되는 그 정맥의 혈압입니다. 그걸 평균 전신 충만압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정맥혈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맥혈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뭔가 하면 혈액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몸에서 수분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순환이 어떻게 돼요? 잘 안 돌아가요. 설사를 쫙 하고 몇 번 하고 나니까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게 뭐 마시든지 아니면 뭐 링겔을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이게 그 혈액량을 채워줍니다. 채워주면 저 돌아가는 양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죠. 왜 그러냐 하면 정맥혈압을 혈액량을 채워줘야 이게 다시 이게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이게 보장이 되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평균 전신 충만압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숨 쉬는 거, 이게 호흡성 펌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 그거는 골격근 펌프랍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심장이 이제는 이게 이완할 때 빨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이 수축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혈액량이 늘어나면 아까 정맥압이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정맥으로 돌아가는 피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심장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맥압을 유지해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장이 나빠서 심부전이 있다든지 콩팥이 나빠져서 이게 신장부전, 이게 콩팥부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평상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제대로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 인제 이 호흡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실제로 호흡할 때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게 이게 횡격막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흉곽은 늘어나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슴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이걸 잘 안 써요. 그래 여성들은 좀 이걸 연습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성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충분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갈비뼈는 또 이게 펴지죠. 그래서 이거는 갈비뼈는 펴지고 횡격막은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흉곽, 가슴 안에가 이게 부피가 쭉 늘어납니다. 음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숨 쉴 때 공기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 공기가 물론 이제 1차적으로 들어가지만 이때 흉곽이 확장되면서 음압이 발생해서 전신에 있는 정맥피가 이게 흉곽 안으로 가슴속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죠. 예, 그래서 우리 숨 쉴 때 피도 같이 빨려 들어간다.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횡격막이 아래로 누르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복강 안에가 눌립니다. 복압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정맥은 또 압박을 받죠. 그럼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다 이게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을 잘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도 환자 한 분을 보는데 예.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운동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하니까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합니다. 숨쉬기 운동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숨쉬기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게 운동답게 해야 됩니다."라고 인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횡격막 호흡 운동을 인제 설명을 해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숨 쉴 때 일반적으로는 그 흉곽 안에 압력이 -2.5에서 -6 정도 됩니다. 밀리미터 Hg. 그런데 최대한으로 하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1분에 5리터가 심장에 들어갑니다. 짜내는 거 5리터, 들어가는 거 5리터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제 운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 호흡 운동을 합니다. 하게 되면 아까 70 정도가 한번 심장이 짤 때 70 정도 흘러가던 게 이제 그게 10%에서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양이잖아요. 이게 인제 쉽게 말하자면 심호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심실에서 이때 짤 때 폐로 보내는 겁니다. 50% 이상은 보낼 수 있다고 이게 초음파로 이렇게 인제 이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하는 숙제 뭐냐면 이게 우리 몸에 피가 이게 정맥피가 70% 그런데 그중에 15%만 돌아간다. 나머지 85%는 돌지 않는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85%에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이게 혈액순환 시키는데 보내준다는 겁니다. 보내주면 심장이 짤 때 훨씬 많이 나가겠죠. 그게 10%에서 30% 더 짜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걸 우리가 이제는 운동 삼아 하는 거죠. 횡격막 호흡 운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밑으로 짜고 그러면 밑에 게 올라가고 전신에 있는 피는 심장으로 들어가고 이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인제 어떻게 하느냐. 일반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려져 있는 것 횡격막 호흡 운동 연습을 기본적으로는 4-6법입니다. 들이쉴 때 4초, 1-2초 멈췄다가 내쉬기를 6초. 그런데 인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안정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운동보다는 좀 이런 진정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4-7-8법을 쓸 수 있습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고. 이제 이걸 해 보니까 어떤 분은 확실히 잠을 잘 든다 그래요. 그리고 인제 진정시킬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아까 혈액 순환을 위해서는 위에 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이제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AI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 이렇게 위에 그림처럼 손을 허리에 옆구리에 댑니다. 옆구리에 대고 갈비뼈 아래 댑니다. 대고 숨을 들이쉬는데 가슴은 나오면 안 됩니다. 가슴은 고정. 그다음에 복부에는 힘을 주세요.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배가 불룩하면 안 되고 양쪽 옆구리가 불룩하도록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들으셨으면 됩니까? 그다음 내쉽니다. 그래서 손에서 그게 옆구리가 불룩해지는 걸 느끼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아래 그림처럼 해보세요. 상체를 이게 앞으로 숙입니다. 그래서 복벽이 이게 허벅지에 닿게 해서 그렇게 해주면서 다시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들으시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제 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불룩해지는 이 감각을 익히면서 그 호흡법을 익히세요. 그게 횡격막 호흡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더니만 어느 성악 테너 하시는 분이 자기네들이 이런 호흡법을 한대요. 예. 그래서 이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겁니다. 배가 불룩불룩 나오면 효과가 떨어져요. 복벽은 힘을 딱 주고 그래서 복근에는 힘을 주고 옆구리가 나오도록 하면 이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잘 되세요? 예. 잘 안 되시더라도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처럼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2-3번 정도, 한 번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좀 적응이 됐다 그러면 매 시간 5분, 10분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단 꼭 이렇게 룰 정해 놓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차에 탔을 때 아니면 자기 전에 또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하면 수시로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걸 너무 깊게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생깁니다. 이거 너무 가파르게 하면 이게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피가 일시적으로 알칼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손발도 막 뒤틀리고 그래야 됩니다. 과호흡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돼 버리니까 그래 되지 않도록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십시오. 실제 이 횡격막 호흡은 혈관에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걸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박출량 증가, 혈액량이 증가하죠. 그다음에 폐활량 증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피 기능이 좋아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부교감이 활성화됩니다. 대체적으로 현대에 살면서 교감신경계가 이게 좀 활성화되니까 이게 이게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캄다운 시켜줍니다. 부교감이 활성화됩니다. 심장도 좀 느려지고 이렇게 안정화되죠. 그리고 코티졸 이런 거 너무 올라가는 것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횡격막 호흡을 하니까 복강 내에 있는 위라든지 대장을 갖다가 짜주죠. 짜주니까 이게 소화불량 이런 데 좋고 그다음에 변비에도 좋아요. 그래서 변비 있는 사람들 필히 이걸 습관화 시키면 이게 변비 습관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식했다 이럴 때 있죠. 이때 이
횡격막 호흡을 한 5분 정도만 하면 거의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과식해서도 이게 약 안 먹고도 이걸 하면 거의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혈압도 좀 떨어뜨리고 면역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게 복근에 힘을 주고 복압이 올라가니까 그 관련된 코어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실로 여러 가지가 도움되죠. 그래서 이걸 횡격막 호흡을 운동하고 같이 운동할 때 뭐 달리기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심박 출량 증가되고 호흡 효율이 좋아지고 부신경이 이게 이제 활성화되니까 과도하게 이게 심박이 빨라지는 걸 막아주죠. 그리고 피로 회복이 하고 나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다음 복압 유지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가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부상 방지가 되고 그리고 지구력이 이게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덕을 볼 겁니다. 그리고 치료, ECP 할 때 같이 하면 혈류량 증가되죠. 그래서 내피 기능 좋아지고 부교감 좋아지고 하니까 ECP 치료 효과가 더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참고로 ECP 자체는 혈관에 직접적인 효과를 있는 거죠. 내피세포. 왜냐하면 척류를 만들어서 이게 내피세포를 계속 쓰다듬어 주니까. 그래서 동맥경화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게 새로운 가지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서 이 ECP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게 60년 전에 이미 연구를 하고 다 이게 조사를 한 겁니다. 전후 보니까 이렇게 현저하게 새로운 작은 가지들이 혈관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 그 당시에 이미 다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횡격막 호흡을 언제 쓰느냐? 일하다가 필요할 때, 그다음에 혈압이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을 때 좋죠. 그다음에 변비가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게 불안이 있거나 이게 공황장애 있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 다 입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맥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상체에 있는 거는 비교적 이게 중력과 이게 별로 관계없으니까 심장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체에 있는 건, 다리에 있는 거는 중력을 이겨가면서 심장을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종아리 있는 근육을 좀 이게 짜주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있는 정맥을 이게 누르게 되겠죠? 정맥이 눌리면 정맥에는 판막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맥류가 있을 때는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맥류가 없다 그러면 심장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이게 수시로 잘 짜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골격근 펌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림에 보시듯이 이게 발 뒤꿈치 덮기 이거 하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업무 보다가 잠시 일어나서 이걸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발목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뻗었다가 발목을 제꼈다가 이걸 계속 해줍니다. 해주면 이게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앉아서 이게 한데 그 남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좋을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제가 대주제는 어떻게 하면 동맥경화를 좋게 할 건가. 그래서 동맥경화 개선은 그 키는 내피와 그 당단백질층에 있고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좋은 혈류가 필요하다. 그거는 척류라 그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ECP를 한다. 그리고 좋은 혈액이 중요한데 그거는 항염, 항산화가 잘 되게 하고 산화질소를 잘 만들도록 하는 식사를 한다. 그리고 이런 동맥순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과 ECP를 하는데 그러면 정맥순환을 강화시키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혈액량을 잘 유지해서 해야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횡격막 호흡 운동을 우리가 습관화시키자.
안정시나 운동시나 ECP 치료할 때 다 부가적인 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자. 이거는 이제 종아리, 발 뒤꿈치 들기라고 발목 운동을 해준다. 이러한 사소한 것 같은 걸 실천해서 습관화시키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최근에 저희가 동맥경화 돌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맥경화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예. 예.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코 샤넬 분이십니다. 올해 금년도에 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약을 쓰시는데 저 체중에 헬스를 주 3회 6시 이후에는 금식,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는 비계도 다 빼고 먹을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고지혈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이거는 일단 고지혈증이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150 이상이다. 이제 이러면 이제 드시는 걸 권장. 190 이상이다 하면 반드시 180, 190이면 반드시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한 예를 들면 이제 100 이하면 이제 안 드시겠죠. 그런데 약을 먹어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떨어뜨리더라도 70 이하는 안 떨어뜨리도록 하십시오. 70 이하로 떨어뜨리면 오히려 또 그게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출혈이 잘 되니까. 그리고 약을 평생 먹어야 될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게 수시로 체크를 해가면서 혈액 검사를 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줄이거나 끊어볼 수도 있어요. 끊어서 한 두세 달 이렇게 끊어봐서도 이렇게 안 올라가면 뭐 지나치게 150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약을 먹지 않고 지내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경미한 동맥경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경우에도 식생활 습관이나 치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있느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중요한데 아주 드물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도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그 동맥경화 치료를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해오는데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동맥경화 개선될 수 있어요라고 이제 주제로 이제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해야 될 습관, 운동과 식이습관은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맥경화가 경미하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적은 동맥경화가 적은 상태에서부터 벌써 그 뇌졸중이나 이게 그 심근경색 이런 생기는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좀 적은 거죠. 그러다가 두꺼워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 있다 그러면 적극 치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와 발목이 붓는데 정맥순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정맥순환 문제, 림프순환 문제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앉아있다 그러면 정맥이 눌리겠죠. 림프관도 눌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아까 일러드린 대로 이게 뒤꿈치 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앉아 있으면 이게 발목 운동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체위 변경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맥이 다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간 문제, 신장 문제 이런 거는 인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도 인제 붓는데 전신이 붓는데 다리가 더 부을 수 있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맥 순환 개선을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맥경화 환자도 착용해도 되는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게 하지 동맥이 심하게 협착해 있다. 그런 경우는 정맥 순환 문제보다 동맥 순환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아예 스타킹 여부가 아니라 하지 동맥 협착부터 해결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압박 스타킹 쓰는 문제는 별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 하지 동맥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죠. 초음파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동맥, 정맥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정기검진을 얼마나 자주 어떤 항목으로 받아야 할지 이제 조언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게 뇌졸중이나 이런 거겠죠. 그런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직접적인 그런 문제가 없다면 2년에 한 번 정도 해 보시고 인제 이런 경우 하는 거는 혈액 검사로서는 인제 고지혈, 혈당, 그다음에 혈압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고지혈에 관계된 게 있다면 또 세부 사항들이 또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간편하고 그래도 좀 확실한 게 경동맥 초음파를 보면 되겠죠. 경동맥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혈류 측정한 여러 가지 인제 방법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 보시길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그것도 한 2 년에 한 번 정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라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1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하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69세 여성이십니다. 금년 3 월에 고지혈증 진단받으셨네요. 약을 복용하는데 종아리 근육통이 왔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고 있는데 또 이게 먹자니 근육통이 생기고 안 먹자니 고지혈이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이런 경우 첫째 고지혈증 약 종류를 바꿔 봅니다. 그래서 이 약에 근육통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약에는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용량을 또 이게 적은 용량으로 이렇게 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CoQ10이라고 하는 스타틴 부작용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시키는 건강식품이 있으니까 같이 드시는 것도 좀 도움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 차적으로는 약 종류를 바꿔서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 본다. 그래서 차츰 늘려 봐서 괜찮으면 괜찮겠죠. 이 약 저 약 다 안 되면 그때는 부작용을 있다 하더라도 고지혈증이 아주 극심하지 않으면 그때는 안 먹고 식이 운동으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우선은 약 종류를 바꿔보는 것 그걸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60대 남성이신데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네요. 혈관 내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최소 4번, 한 번 할 때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인데, 예,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러니까 속보 빨리 걷는 겁니다. 대략 1분에 한 시간당 한 5.5km 정도? 그러니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는 겁니다. 그럼 가볍게 땀이 날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일주일에 4번, 한 번 할 때 한 40분 전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게 못을 박지 않아도 됩니다. 토탈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하는 거는 또 좋아요. 예. 그렇지만 건강하다고 과도한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체력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운동 하나 일러드렸죠? 무슨 운동입니까? 숨쉬기 운동인데, 예, 횡격막 호흡 운동.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오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그거 이제 구체적인 방법 일러드렸으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75세 부친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으시네요. 약을 드시는데 검진 때 동맥경화가 진단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여담인데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이제 치료실에도 여쭤봅니다. 오신 분한테 고혈압 약을 드세요? 혈압약을 왜 드세요? 여쭤봅니다. 그럼 답이 혈압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게 뭐 혈관이 터지겠죠? 이래 애매합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가장 중심되는 문제는 뭐냐면 동맥경화를 막지 않은 겁니다. 혈압약을 먹는 최종 목적, 동맥경화를 막자. 그 다음에 생겼으면 진행을 억제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고지혈약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동맥경화를 막자, 억제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당뇨약을 먹는 목적은 뭘까요? 단기적인 그런 부작용이 있죠. 고혈당이 돼서 그 다음에 케톤 산증이 돼서 이렇게 문제되는 것, 생명이 위급한 것, 이런 것 아니고서는 장기적인 목적은 뭘 것 같아요? 짐작하셨죠? 맞아요. 동맥경화를 막자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동맥경화를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드시는데 이미 생겼어요. 그 먹는 약으로 이제는 이걸 치료는 되지는 않죠. 진행을 억제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예, 저희가 많이 보니까요. 동맥경화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ECP 같은 거는 이거는 미국에서 몇십 년 해서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총 횟수는 40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5번 하는데 이제 저희는 한 일주일에 2-3번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0분 정도는 이렇게 하기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경동맥 초음파를 보면 가장 민감하게 정확하게 추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혈관 상태를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